견적 조건입니다. 견적 조건인데 앞에 자료 확보라는 말 하나 들어가 있죠. 자, 공공입찰하고 다르게 민간 입찰을 할 경우에는 자료를 100%다 확보한 상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견적도 있지만 지명으로 올 수도 있어요. 지명에 지적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자료들이 다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견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이 자료들을 다 확보해야 되는데 담당이 직접 찾기 전에는 구할 수가 없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자료 확보라고 했고요. 자, 하나씩 보시면은 설계 도서는 설계 도면과 인테리어 도면이고요. 그다음에 설계 도면도 최신 도면을 받으셔야 됩니다. 중간 단계가 있는데 최신 도면을 받으셔야 되고 경주 조건에 몇 월 며칠자 도면으로 견적했다는 걸 또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질 주상도는 공사비에 영향이 많이 있는데요. 지질 주상도를 통해서 파일 공법을 정하고요. 다음에 터파기에 대한 단가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흙막이 공법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질 주상도를 확보하셔야 되고 지질 주상도가 없으면 정확하게 이거는 공사비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견적 범위는 도면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도급계약서, 제안서, 회의록, 공문, 이메일을 통해서 발주자가 어느 견적 범위가 당초에 없었는데 포함이다. 이거는 하기로 한다. 건설사가 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견적 금액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거 및 폐기물 반출은 건설공사분인데 가끔 이제 공사비로 오기도 하지만 사업비로 갈 때도 있어요. 사업비 포지수를 잡을 때는 공사비에서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견적은 대지 경계선 내에 있는 공사 목적물을 공사하는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가끔 기부 체납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거를 이제 포함할 경우가 있고 제외할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확인하셔서 넣으셔야 되고 미술 장식품도 포함인지 제외인지 확인하시고 주택인 경우에는 발코니가 확장을 포함할 건지 아니면은 제외할 건지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발주처 지급자재가 뭐 그렇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만약에 있다 하면은 요거 공지하셔야 되고 발주처에서 직접 공사, 건설 면허가 있어서 뭐 토공사를 직접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제외하고 견적을 해야 됩니다. 제외해야 되는데 넣고 견적하면 타사하고 경쟁이 안 되겠죠. 검토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마감 수준도 도면에는 디테일하게 안 나와 있지만 보통 이 마감 재료 이런 거는 이제 실내, 인테리어 관련된 건데요. 마감 재료표, 스펙북, 투시도, 분양 카탈로그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셔서 공사비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투시도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 도면에는 표시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포함인지 제외인지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마감 수준이 특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간단하게는 이제 인접 현장에서 이제 분양한 마감 수준 또는 시공사 마감 수준, 수도권이냐 아니면 약간 강남 지역이냐 해서 구분해서 그 기준을 명기하시면 되고요. 이 제출 서류는 민간공사는 보통 계약을 총액으로 합니다. 평당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역이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안서, 마감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또 대안, 부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정표 인원 조직도 짜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직접 견적하시는 분이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데 견적 시작 전에는 관련 팀이 전부 모여서 킥 오픈 미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견적의 범위입니다. 이거는 도급 금액 내에 어디 금액을 뽑냐면 하면은 여기 순공사 원가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공사 원가에는 재료비, 농업비, 경비가 있고요. 지금 재료비 안에는 또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간접 농업비 이렇게 경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재료비, 농업비, 경비 중에서 이제 직접 재료비는 다시 또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나눠지는데요. 직접 재료비는 공상 목적물을 구성하는 실제 비용으로서 이제 레미콘, 철근, 시멘트, 단열재, 창호, 가구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간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는 아니지만 직접 재료에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형틀, 거푸집 유로폼, 가설재, 접착제, 철선 등이 이제 간접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나눠집니다. 직접 노무비는 직접 공사에 관여하는 인건비, 그래서 형틀공, 비계공, 공짜 들어가는 철근공, 조적공, 뭐 용접공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 노무비고요. 간접 노무비는 직접 공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공사에 필요한 인원들, 자 현장 직원, 관리자 급여죠. 그리고 경비원, 청소원 등의 급여가 이제 간접 노무비로 포함이 됩니다. 경비는 26가지 항목이 있어요. 26가지 항목이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4개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 경비는 산출이 가능한 경비예요. 계산이 되는 경비. 그래서 보통 이제 공통가설, 그다음에 기계 경비, 장비죠. 건설 장비, 환경 품질 안전관리비를 산출 경비로 분류하고 있고요. 보험료는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이런 내용이죠. 6개 비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스모품비, 그리고 여비, 교통통신비, 세금가공과 도서인쇄비입니다. 지급수수료는 발급수수료예요. 그래서 뭐 공사이행 보증서,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건설 기계 대여세금 지급 보증서의 발급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사 원가 계산서입니다. 공사비를 이제 세목별로 전부 산출을 하셔서 금액을 뽑은 결과를 이제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로 나눠서 이제 금액을 링크를 거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료비, 노비비, 경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견적을 할 때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 직접 공사비는 직접 재료, 간접 재료 포함한 재료비와 그리고 노무비에서는 직접 노무비, 그리고 산출 경비까지 직접 공사비로 봅니다. 나머지는 경비로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견적의 범위에 설명드린 거는 순공사 원가가 여기 66억이 이제 견적의 범위고요. 나머지 일반 관리비, 이윤까지 더하면은 이제 총 공사 원가 그리고 부가세까지 해서 요 80억이 이 현장의 도급 공사 금액이 되겠습니다.